최근 유리기판 관련된 기업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 관심을 받기 좋은 타이밍인데요. 자, 전세계 시가총액 1위 엔비디아의 다음 버전 반도체인 루빈 울트라에 유리기판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리기판이 반도체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든 걸 AI가 처리하는 세상에서 그 중심에는 AI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요. 그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수십만 개의 연산 칩과 수백만 개의 메모리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발열을 잡는 겁니다. 그 발열을 잡기 위해서 유리기판이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유리기판 기업이 엔비디아와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으로 꼽히는 발열 문제를 해결할 유리기판 핵심 기술을 보유하면서 AI 슈퍼사이클의 주인공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영상 끝까지 쭉 시청하시면서 차세대 반도체 발열 문제를 해결할 유리기판의 핵심 종목 꼭 알아가셔서 2026년 올해 주식으로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은 파동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강한 급등세를 보여주는 만큼 우리가 빼놓지 않고 꼭 알고 있으셔야 되는 종목들인데요. 특히나 현 시점에서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가장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보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은 급등에 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자, 도대체 언제 급등하는지에 대해서 기준을 찾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반도체가 문제에 빠졌을 때, 반도체가 성장을 하지 못할 때 급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성능을 끌어올리고 싶은데 성능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을 때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합니다. 특히나 발열과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 상승이 나오는 모습들 보여줬는데요. 자, 실제 유리기판 관련된 기업들은 처음부터 막 급등세가 나온 게 아니에요. 유리기판에서 가장 대장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SKC를 예를 들어서 보면 오픈 AI가 챗 GPT를 출시한 이후에는 재무제표가 별로 안 좋으니까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떨어지는 편이었어요. 자, 그런데 언제부터 상승을 하고 올라가기 시작했냐면 엔비디아의 블랙웰 출시를 앞두고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앞서 보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발열이 문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심지어는 엔비디아가 GPU를 다시 설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발열 문제가 심각했었습니다. 그 심각한 시기에 SKC 주가가 크게 움직였죠. 그리고 엔비디아의 블랙웰이 출시하고 나서 발열 문제가 꽤나 잡혔으니까 주가가 잘 안 움직였죠. 근데 발열 문제로 재설계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많이 이제 움직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SKC만 가져다 놨지만 SKC뿐만 아니라 유리기판 관련된 기업들이 다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이 시기를 주목해 볼 만합니다. 그 시기가 지금이라는 거고요. 확실히 유리기판이라는 것 자체가 차세대 기술이고 결국 언젠가는 도달해야 될 만한 도착지이다 보니까 발열 논란 이슈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언급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글로 정리를 해보면 AI 반도체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엔비디아가 차세대 기술을 찾기 시작할 때 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자, 특히나 발열 및 성능의 문제가 발생하면 더 크게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주목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반도체 출시 전후, 그리고 새로운 반도체 공개 전 움직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현재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은 새로운 반도체 출시 직전이죠. 2분기부터 생산 예정이기 때문에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리 공략하기 딱 좋은 시기가 지금 시기고요. 그리고 현재 시기에서 또 논의되고 있는 게 뭐냐면 다음 차세대 반도체는 어떻게 성능을 끌어올릴 것인지에 대해서 엔비디아의 CEO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 확실히 유리기판 관련된 기업들이 다시 한번 크게 주목을 받겠구나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실제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의 CEO가 지난 CES에서 공개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현재 AI 반도체는 초기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다 보니까 효율적인 설계 구성을 못해서 발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3분기에 출시한 블랙웰 울트라 같은 경우에도 그랬었죠. 특히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HBM 메모리 반도체의 성능이 따라오지 못해서 이 GPU의 25% 성능만 힘을 쓰고 나머지는 놀고 있을 정도입니다. 자, 엔비디아가 GPU를 잘 설계해서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HBM 메모리 반도체가 그만큼 성능을 못 따라오니까 제대로 된 성능을 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GPU 자체만으로 뛰어넘는 건 힘들다 보니까 최적화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성능을 끌어올린 차세대 반도체인 루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물론 HBM3E에서 HBM4로 발전을 했지만 그것마저도 불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다양한 것들을 건들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엔비디아의 CEO가 언급한 가장 대표적인 기술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HBF, 두 번째는 유리기판을 언급했습니다. HBF는 뭐냐면 낸드 플래시를 HBM처럼 높게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저장 장치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기존 HBM의 병목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낸드와 디램의 조합으로 AI 성능을 끌어올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다음 차세대 기술을 끌어올리려고 이것저것 다 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AI 반도체에서 낸드까지 건들면 추가적으로 건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낸드까지 건드린 거면 다 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게 유리기판이 필요할 때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다시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유리기판 기술에 상당히 긍정적인데요. 네, 지금처럼 이제 전기 신호가 아니라 빛의 신호를 이용해서 정보 전달을 하는 방식으로 바꿔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때 유리기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처럼 하나의 기판 위에 GPU라든지 HBM이라든지 디램을 전부 쌓아 올리는 방식이 아닌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서 이들 간의 신호를 전기 신호가 아닌 빛의 신호로 연결하는 방식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를 최근에 엔비디아가 했고 이 반도체 칩들끼리 빛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최종 목적지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를 루빈에 적용해서 출시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빛의 신호와 정의 신호가 다른 점은 뭐냐면 빛의 신호는 저항이 적고요. 추가적으로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현재 AI 병목 현상, 성능이 떨어진 현상을 이겨낼 수 있는 방식으로 떠오르는 기술이 바로 빛의 신호로 정보를 전달하는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입니다. 근데 반도체 내부 안에서 빛을 통해서 전달하는 기술이 한계가 있어요. 만들 수는 있는데 성능의 한계점도 있고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만들기 어려웠던 이유는 기존처럼 실리콘 기판 위에 하니까 문제였던 건데 이거를 유리 기판 위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왔고 실제 유리 기판이 실리콘 포토닉스 빛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한 기술하고 찰떡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는 게 유리 기판인 겁니다. 기존에 유기 기판이나 실리콘 인터포저로 실리콘 포토닉스를 구현할 수는 있지만 성능의 한계를 뚫기 위해서는 사실상 유리 기판이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엔비디아가 바라보고 있는 성능은 압도적인 성능이잖아요. 그걸 적용하기 위해서는 유리 기판이 필수라는 거죠. 네.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실리콘 포토닉스의 핵심은 칩 내부 또는 칩 사이를 빛으로 연결하는 것인데 유리는 그 자체로 빛을 통과시키는 성질이 우수해서 사실상 가장 유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구조 자체도 복잡하게 짤 필요가 없는 거죠. 추가적으로 유리 기판은 표면이 매끄러워서 미세 회로를 그리기에 좋고 전기적 손실도 기존 기판보다 훨씬 낮아서 오류도 덜 발생하기 때문에 더 고성능의 반도체를 만들기에는 유리 기판이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엔비디아가 겪었던 발열 문제도 유리 기판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선 유리 기판 관련된 기술이 떠오르고 있는 차세대 기술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타이밍이 중요해요. 왜냐면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인 루빈은 정상적으로 출시가 될 거고요. 내년에 출시될 루빈 울트라가 어떻게 성능을 끌어올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논의될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유리기판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을 지금부터 공략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의 특징이 반도체 기술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항상 급등이 잘 나오더라. 지금 2026년도에 차세대 반도체 기술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가 마침 딱 됐고 지금 시기에 추세 매매를 한다면 다시 번나올 파동을 크게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수많은 유리기판 관련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할까? 이게 의문이죠. 그래서 제가 선별해서 가장 매력적인 종목, 큰 급등이 기대되는 종목 세 가지를 정리해 왔는데요. 도대체 어떤 종목인지 바로 공개하기 전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시장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수익 보는데 타격이 크신 분들을 위해서
시장 상황과 무난하게 적중률이 높은 이 100억 검색식을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은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예정인데요. 자, 이 100억 검색식 같은 경우는 이미 받아보신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철저하게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장 초반에 2,000개가 넘는 종목들 중에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4개에서 6개 종목만 포착이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들을 비롯한 모든 투자자들의 수급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적중률 같은 경우는 90%가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따라서 검색기에 뜬 종목을 언제 매도하느냐, 요 차이만 있을 뿐이지. 자, 검색기에 걸린 종목들은 거의 다 올라간다라는 건데요. 매일매일 정신없이 이 종목, 저 종목 주워 담지 마시고 이 검색기에 걸리는 몇 개 종목만 공략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께서 직접 받아가셔서 적용해 보시면 아마 다들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100억 검색식에 이 3월 3일에 몇 개 종목이 검색이 되었죠? 딱 4개의 종목들이 검색되었는데요. 그래서 3월 3일에 이 100억 검색식에 뜬 종목들 정말로 이런 주가 상승이 나왔는지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으로 바꿔서 놓고 확인해 보면요. 첫 번째로 검색기에 뜬 종목 APS부터 확인해 보면요. 3월 3일 시가는 3%가량 상승하면서 출발했고요. 장중고가 상한가, 종가까지 깔끔하게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검색기에 걸린 종목 KRM도 보시면 시간은 0%로 출발했고요. 장중고가 상한가, 종가 역시 상한가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100억 검색식 같은 경우는 장중에 포착을 하는 게 아니라 시가에서 포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장 시작하자마자 검색기 키셔서 포착되는 종목을 공략하신다면 이렇게 꽉 찬 상한가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정바이오, 요 종목도 확인해 보면요. 시가는 마이너스에서 출발했지만 장중 고가 28%, 종가도 28%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트론바이오도 확인해 보면요. 시가 마이너스로 출발했지만 장중 고가 25%, 종가는 살짝 빠지면서 18%로 마감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 100억 검색식에 시가에 뜬 종목을 단 하나라도 매매를 하셨다면 하루에 최소 15% 이상의 수익률을 챙겨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안 좋아진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중률이 높은 검색식을 지금 같은 시장에서 수익 실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독자분들 중에 요거 못 받아가신 분들은 이번에 받아가셔서 수익에 대한 고민을 완벽히 해소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구독자분들이 아니셨던 분들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구독 버튼, 자,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받아가시면 되는데요. 이 100억 검색식 받아가시는 방법 바로 말씀드리면 지금 시청하시는 영상 고정 댓글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링크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검색식 요청 주시면 되는 건데요.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면 어떤 식으로 창이 뜨냐? 이런 식으로 창이 하나가 뜰 겁니다. 이 창 같은 경우는 회원 가입을 한다든지 또는 로그인을 한다든지 비밀번호를 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단 하나도 필요가 없는 간단한 이벤트 신청 링크인데요. 여기서 이용하실 혜택 중에서 급등주 검색식 받기 체크하시고 밑에 성함 또는 닉네임 적어주시고 이 100억 검색식 받아보실 연락처 010-1-234-5678 입력하시고 나서 동의 버튼 그리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구독자인지 아닌지 확인한 이후에 우리 주식콜인원 구독자분들께만 이 100억 검색식 바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구독자분들 중에도 못 받아가신 분들은 다시 한번 요청 주시면 최대한 누락 없이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이 100억 검색식으로 재미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수많은 유리기판 관련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하는지 바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캠트로닉스입니다. 캠트로닉스는 삼성그룹에서 직접 유리기판을 생산할 삼성전기와 합작법인을 논의 중인 기업인데요. 삼성전기가 캠트로닉스를 유리기판 JV 파트너로 낙점한 배경에는 캠트로닉스의 공정 내재화 역량이었습니다. 캠트로닉스는 반도체 패키징 핵심 공정인 TGV, 유리의 구멍을 뚫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레이저 가공부터 습식 식각, AOI 검사, CMP까지 아우르는 일괄 생산 체계를 갖춘 몇 안 되는 국내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캠트로닉스를 낙점하고 합작법인 설립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캠트로닉스는 과거부터 삼성전기와
사업을 주고받던 사이입니다. 2019년에는 삼성전기의 무선충전 모듈 사업부를 인수했고 2021년에는 와이파이 모듈 사업부를 캠트로닉스가 인수를 했죠. 자, 이렇게 과거부터 삼성전기의 사업부를 인수하는 형태로 협업을 이어오던 협력사기 때문에 유리기판 합작사 설립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캠트로닉스는 유리기판 생산의 핵심적인 TGV 기술과 레이저 가공, 습식 식각, 검사, CMP까지 일괄 생산 체계를 갖췄기 때문에 삼성전기와 합작법인 설립은 물론이고 유리기판에서 핵심적인 기업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캠트로닉스의 실적 전망을 보시면 올해 2026년에는 작년 2025년 대비 매출도 성장하고 특히나 영업이익이 2배 가까이 성장한다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2024년 대비 작년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매출 성장세는 이어갔고 영업이익 수치가 낮은 수치도 아니기도 하고 심지어 올해부터는 HBM 시장에서 수혜를 보면서 영업이익이 2배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실적 부분에서는 걱정할 필요 없는 종목입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들의 특징은 매집하면은 결국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결국 크게 급등합니다. 안심하고 매집을 이어갈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서 캠트로닉스 준비해 봤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캠트로닉스와 삼성전기와의 합작사가 확정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진짜 크게 급등할 겁니다. 기대해 보실만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캠트로닉스에 이어서 유리기판에서 주목해야 하는 두 번째 종목은 바로 동진세미캠입니다. 비교적 안전한 종목을 찾는다라고 하면 동진세미캠을 보시면 되는데요. 자, 동진세미캠은 유리기판의 핵심 공정인 TGV, 결국 유리를 잘 뚫어줘야 하기 때문에 뚫는 공정에 필수적인 고성능 감광핵 및 관련 화학 소재 기술 보유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유리기판 제조 과정에서 동진세미캠의 소재는 공정 수율과 정밀도를 높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유리기판 공정 자체가 너무 미세한 공정이잖아요. 오류 없이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특수한 물질들을 계속 뿌려주고 가면서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진세미캠이 매력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동진세미캠은 HBM의 핵심 공정인 TSV 공정에서도 역시나 돈을 벌고 있습니다. 자, 기존의 HBM4, HBM5가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에 납품을 해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이 안정적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기업이죠. 게다가 유리기판 관련 핵심 소재도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을 만한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어서 지금 당장 실적도 좋고 미래 성장 실적도 상당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동진세미캠이 유리기판 플러스 반도체 HBM 소재 관련해서 가장 안정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유리기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 있죠. 바로 필옵틱스입니다. 필옵틱스는 워낙 다들 아시는 종목이니까 내용은 넘어가고요. 차트를 보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급등할 때 분할 매도하고 다시 떨어져서 상승 추세를 타는 자리가 왔을 때 저점 추세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신규 진입하려면 이게 현실적인 전략이에요.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가져가겠다는 마음보다는 중간중간에 분할 매도를 하는 게 베스트라고 보고요. 정말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싶다면 지금 잠정 실적 말고 공식적인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공략한 다음에 내년 2027년까지 앞으로 최소 1년 이상 바라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작년 잠정 실적이 안 좋거든요. 앞으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작년 공식적인 실적이 발표될 때 주가가 하락한다면 그때 분할로 매수한 다음에 올해에는 실적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내년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성장을 한다는 전망치가 나오기 때문에 가장 베스트 전략은 짧게 저점 추세 매매를 하시고 작년 공식적인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떨어진다면 그때 공략했다가 장기적으로 1년 이상 묻어둔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큰 수익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필옵틱스 주목해 보시면서 잘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캠트로닉스, 동진세미캠, 필옵틱스까지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 중에 매력적인 종목, 큰 급등이 기대되는 종목, 세 종목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나는 안정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동진세미캠을 모아가시는 방법, 그리고 좀 강한 급등을 원하시는 분들은 삼성전기와 합작사 설립이 기대되는 캠트로닉스,
추가적으로 장기적으로 우직하게 들고 가고 싶으신 분들은 필옵틱스의 공식적인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눌리면 그때 진입해서 1년 이상 바라보시면서 포트폴리오에 편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주식 매매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강조드리냐면 첫 번째는 종목 선정, 두 번째는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 선정은 이렇게 세 종목 잡아드렸으니까 해결은 됐는데, 두 번째, 이 매수 타이밍 잡는 거 어려워하시는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 매수 타점에 따라서 많게는 몇십 %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 다들 아실 텐데요. 자, 제가 영상으로 공유해드리고 있는 이 종목들은 특히나 장중에 최우선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들 본업하시느라 바쁘시니까 제가 대신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역시 아무 금전적 대가 없이 해드리는 거지만 대신에 여러분들께서 꼭 해주셔야 될 게 있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 시청하시는 영상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 클릭하셔서 이런 식으로 종목명, 성함, 그리고 황금 매수 타점 받으실 연락처 010-1-234-5678 이렇게 남겨주시고 나서 동의 버튼, 제출 버튼까지 눌러 놓으시면은 장중에 해당 종목을 최우선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향후 급등 구간 진입 시그널점이 나왔을 때 알림을 딱 한 번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간단하게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이런 식으로 문의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이벤트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한시적으로 하는 무료 이벤트이니까요. 너무 많은 분들께서 신청해 주시면 저도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딱 1000분께만 알림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을 때 미리미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아직까지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은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